이미 한국은 내전 상황이라고 보도하는 유럽 언론들, 프랑크푸르트지 등 유력 언론들은 한국은 1년 전부터 내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윤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무조건 반대, 매사 반대는 사실상의 내전 상황을 몰고 왔으며 처음부터 발목만 잡는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는 은 주적과의 타협을 거부하듯 나홀로 국정을 진행하여 왔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재명 수사와는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 더욱 치열해진 내전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유럽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윤의 외로운 국정은 협치 부정이 아니라 휴전협정마저 완전히 무력화시킨 북의 도발에 직면한 상황임에도 더불어민주당까지 친북 세력이 점령하게 된 상황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간첩의 은신처로서 친북 전위대가 돼버린 민노총이 장악한 방송의 공공성은 물론 공영성까지 상실돼 감은 2024년 총선을 여야간 피할 수 없는 운명적 대결전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 수립 이후 노동계, 교육계, 시민단체, 경찰 조직, 하위 정부 공직자 집단, 사법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작용화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입법부는 좌익 테러 집단화된 정당에 의해 폭력적 입법권이 행사되고 있음에도 국민들이 그 폐해와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베네수엘라보다 심각하다고 보는 진단도 무리는 아니다. 좌경화로 작동되는 심리의 기저에는 대상과 상관없이 남 잘되는 꼴을 못 보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앓이를 한다는 민족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엔 부끄러움마저 느낀다. 사실 한국처럼 빈부격차의 역동성이 강한 나라도 없는데 빈부격차가 고착화됐다고 보고 극복 대상일 수 없다는 호기심리의 마녀는 선진국 문턱의 고질병이 됐다는 분석이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현상을 그들은 너무 심각하게 보는 것이다. 어느새 노력에 의한 소득증대보다는 아무 노력도 없이 나누기를 앞세우는 선동으로 쇠락의 지름길로 너무 빨리 접어들었다는 얘기다. 자유 우선의 보수주의보다는 평등 우선의 분배를 내세우는 가짜 진보로는 다시 6.25 직후의 수준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왜 한국인들은 모르고 선동에 환호할까? 끝없는 거짓으로 헌법까지 위협하는 좌파들의 권력 탐하기가 나라의 근간인 질서 파괴를 넘어 망국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도를 넘고 있는 것은 하위 50%의 못먹는 감찔러나 보자는 심리와 지역 감정을 이용한 국가 존립 차제에 대한 위협인 것이다.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토착비리까지 정당화하는 짓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법정엔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기본마저 무너지고 있다. 거짓을 가르치는 문정권의 교육과정은 자유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 김씨 일가의 세습도 미화하고 어설픈 역사지식을 가진 자들이 나서서 왜곡을 일삼도록 유도하고 있으니 미래를 얘기할 틈새조차 없어지게 만들었다. 친일몰이로 이자카야, 스시, 간판을 내건 식당까지 테러 대상이 되고 있다. 왜 중국집은 간첩질의 온상이 돼가도 놔두는 몰지각이 횡행하는가? 제1동포는 친일파인가? 역사 인식의 결핍이다. 좌파 부자들은 부동산을 1순위로 꼽고 투기를 일삼는데 수퍼리치는 왜 주식 투자를 1순위로 꼽는가? 주식 투자는 국가 경제 발전의 초석이지만 부동산 투기는 서민을 괴롭히는 지심을 모르는 것일까? 아니다. 서민이 괴로워야 좌파가 유리한 국면을 맞게 된다는 걸 이용하는 계략이다. 문 정권이 이유도 없이 영끌을 유도했던 것이 아니다. 중국 졸부들이 한국에 성형여행을 때를 지어 다니던 시기에 마약은 성형마취제라는 이름으로 병원에 쌓여갔다. 이를 언급했다가 문이 혼밥을 먹게 됐다는 것은 북경 외교가의 상식이다. 신중 노선의 변경은 문정권의 몰락이었기에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을 주중대사로 급히 보내 카드 마구 긁기로 중국 달래기에 나섰다는 얘기는 장하성의 누나인 장하진의 고백으로 밝혀진 바 있다. 왜 문정권에 이르러 중국인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어졌을까? 검찰의 마약 수사 기능을 왜 부랴부랴 없앴을까? 왜 아직도 민주당은 검찰을 주적으로 삼고 있을까? 왜 마약 수사에 나선 검찰을 경계하는 걸까? 백현동 로비스트와 마약 공급선이 밝혀지면 그 자체만으로 민주당 해산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지명을 그대로 딴 부산의 일광횟집에 들린 윤 대통령을 민주당 하부 가짜뉴스 생산팀인 더 탐사가 일광을 우길기 나붓기는 집이라고 보도했다. 모처럼 이준석이 나서서 일광횟집은 대중적인 식당이다.
내가 국민의힘에서 당원권 정지를 당했어도 민주당엔 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라며 직격했다. 일광횟집 주인은 일광읍은 내 고향이다. 우리 가게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단골이다. 이제 안 오는 게 좋을 듯하다. 고했다. 더 탐사는 이낙연과 삼부토건으로 이낙연 지지를 떨어뜨린 이재명 꼬봉 유튜브 채널이다. 김의겸과 늘 협업하고 있는 역겨운 가짜뉴스 생산 채널이다. 더 탐사는 민주당의 당명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 따온 이름인지를 먼저 밝혀라.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가 발간되자 더불어를 가져다 붙였지 먼저 답해야 한다. 왜 민주당이 가짜뉴스 처벌법에 반대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KBS 수신료와 전기료를 함께 받자는 민주당안이 국민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있다. 전기료와 분리징수해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의견에 95.6%가 찬성하고 나선 것이다. 민노총의 음모가 드러난 결과로 본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의 허위사실 유포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로 확정됐다.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 거부는 당연하게 됐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근절할 방통위원회 최민희 카드를 왜 고집하는가? 요즘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인 정청래가 입을 다문 채 눈알만 굴리는 해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청래 보좌관 출신인 정진술이 성비위로 서울시의원에서 제명되자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청래 아들이 엽기적인 여중생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어도 전학조차 시키지 않았다. 고 공개했기 때문이다. 개딸들이 정진술을 공격하지 않으니 침묵 모드에 들어간 것이다. 나쁜 놈들일수록 유유상종이 심한 법이다. 비상교육, 미래엔, 천재교육, 금성출판사는 교과서에 김정은 찬양론을 펴고 있다. 김정은 체제 이후 경제 성장세로 흑자, 기업활동의 자율성 확대, 비핵화 변화 모색, 노동자 임금 확대 등 가짜뉴스로 채워져 있다. 북에서 일어난 반공익어인 신의주 학생이고도 반일이거로 왜곡하고 있다. 2년 전 검정 기준을 통과한 교과서라며 수정을 안 한 채 학교에 공급됐으니 학교 현관에 인공기가 나부끼는 것이다. 국민을 무덤으로 끌어들이는 짓이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갈 양심과 용기는 전혀 없는 족속들이다. 맥베스 부인의 양심의 가책도 모르는 나쁜 하이에나들이다. 1분에 1억씩 느는 나랏빛, 사기꾼 거짓이 활개치는 한국은 갈 길이 멀다. 좌빨들을 일망타진해서 좋아하는 북으로 보내라. 그것이 해결책이다. 정재학 칼럼 정율성을 보면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는가? 정재학 칼럼니스트 2023-08-29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